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는 지금 컨퍼런스 때문에 제가 있는 집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쓰던 데스크도 없고 조명이나 카메라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리뷰를 또 올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오늘은 시계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들, 나누고 싶던 얘기들을 아주 짧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을 시계 계급도 완결판이라고 지었지만은 이 영상은 궁극적인 시계 계급도의 최종 버전을 제공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계 계급도를 완전히 끝장낸다는 의미에서의 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계 계급도 같은 게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입문자들을 호도하고 시계를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차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이엔드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의 모든 시계 팬들이 동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시계 회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엄하고 장중한 이미지의 파텍 필립이라든지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바쉐론 콘스탄틴, 용감하고 흥미로운 이미지의 오데마 피게를 기계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3대 시계 회사라고 부른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세 회사 못지않은 끝판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예거 루클투르나 독일에서 가장 존중받는 회사들 중 하나인 랑에운트제네 같은 브랜드가 이 세 브랜드 못지않다. 사실은 이제 3대 시계 회사가 아니라 5대 회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기계로서의 시계를 볼 때 다른 브랜드들보다 앞서가는 시계 브랜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부하는 거는 시계 계급도라는 발상 배후에 깔려있는 용납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전제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거부하는 거는 계급도 위에 위치한 브랜드의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시계 브랜드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봐도 된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제가 거부하는 거는 계급도의 최상위에 위치한 시계만 의미가 있고 카시오나 타이맥스에서 나오는 10만원 이하의 쿼츠 시계들, 중국 쇼핑몰의 초염가 시계들 같은 거는 리뷰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폄하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제가 거부하는 거는 브랜드를 일렬로 줄을 세우고 계급도의 밑에 있는 시계, 계급도에 반영되지 않은 시계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나 매력, 개성 같은 건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돈만 있으면 계급도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시계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거부하는 거는 몰취향적으로 가격대별로 무슨 브랜드를 정답인 양 제시하려는 태도에 전제된 오만함입니다. 제가 거부하는 건 내 마음에 들어온 시계가 계급도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차면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지를 무슨 진지한 고민인 것처럼 따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시계 계급도가 왜 문제인지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본업은 정치이론 연구자고 서양 정치 이론 분야에서도 정전이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밀,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들은 대학의 정치이론 입문 코스에서 언제나 가르치는 사상가들입니다.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볼 때도 대부분 이 사상가들의 집중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실은 비백인, 비남성 사상가들은 완전히 빠져있는 이 정전의 리스트에도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이른바 학계에서 정전이라고 관행적으로 부르는 사상가들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상가들을 시계 계급도처럼 일렬로 줄을 세우고 모든 연구자들은 계급도의 위에 있는 사상가들을 먼저 연구를 해야 되고 계급도의 아래에 있거나 계급도에 없는 사상가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랑 대화할 생각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적어도 존중할 만한 동료 연구자라고 여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 가령 2019년에 발표된 정치이론 분야의 논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사상가들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2019년에 제일 높은 매출을 올린 시계 브랜드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을 겁니다. 2019년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시계 브랜드나 SNS에서 팔로워 수가 많은 시계 브랜드의 순위를 매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데이터만 있으면 매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2019년에 롤스가 100번 인용이 됐으니까
80번 인용된 플라톤보다 위대한 이론가라는 주장이 멍청한 것처럼 2019년 현재 어떤 브랜드의 매출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높다고 해서 혹은 어떤 브랜드가 광고비를 다른 브랜드들보다 많이 썼다고 해서 그게 그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객관적으로 낫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멍청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과 데이터를 갖고 매긴 순위는 그래도 상황이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는지가 확실하니까 그 순위표가 가진 한계도 확실하죠. 시계 계급도가 저를 화나게 하는 건 대체로 아무런 권위도 없는 주체가 무슨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도 파악할 수 없는 임의적인 순위를 무슨 브랜드의 객관적인 신분이나 위상의 순위라도 되는 양 무책임하게 인터넷이나 잡지 따위에 유포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위를 갖고 무슨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건지, 거기에 어떤 상업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일단 영향력 높은 인플루엔서가 그런 정보를 올리면 무슨 바이러스처럼 빨리 퍼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추세에 경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책임 있는 시계 관련 전문가나 언론이, 저술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들의 계급도나 랭킹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업이 바쁘니까 시계 계급도 같은 저질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뭔가 계급도라고 하면은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그림 같은 게 잘 퍼져나간다는 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기 손으로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해서 시계를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계를 수집하는 행위는 취미생활입니다. 자기가 꾸릴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즐기는 거고, 결국은 내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의 문제입니다. 파텍 필립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내 취향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취향에 따라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무얼 사고 무얼 방출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마뉘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의 첫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미성숙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이성 자체의 결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없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대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운동의 표어이다. 저희 채널의 목표는 칸트가 말하는 뜻으로의 계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시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활인의 시계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전부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용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돌아가서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